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아람 세무사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도 변아람 세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세상에 2주택이어도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럼 어떤 경우에 2주택에 해당이 될까 봤더니 가장 보편적일 수 있는 상황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직장 위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게 한 번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부터 그럼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형적으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요건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사가는 집을 구입하는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 원래 살던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으로는요. 이제 원래 있던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사고 나서 그 원래 있던 집을 이제 3년 내에 처분을 해주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 투기과열지구다, 투기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렇게 규제도 많은데 지역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하실 때 적용되는 요건이고요. 내가 만약에 기존에 있던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이사를 갈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두 채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더 붙게 됩니다. 추가 요건이 뭐가 붙게 되죠? 조금 복잡한데요. 신규로 이사갈 집을 취득하는 시기에 따라서 요건이 좀 달라지는데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이사갈 집을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판매 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9.13 대책 발표 영향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9.13 대책이 발표된 후에 또 하나 또 발표된 대책이 있었죠. 가장 규제가 많았던 게 작년에 12.16 대책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인해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제 신규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 내에 기존에 있었던 집을 처분을 해주셔야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자발적인 주택 취득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상속 같은 경우가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제재를 많이 두는 이유 자체가 좀 투기를 막아보자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비자발적으로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시게 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겠죠. 네. 이제 상속 외에도 증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주시니까 되게 부럽긴 합니다만 증여 같은 경우로 취득을 해서 두 채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도 혹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여는 일단 세금을 내는 걸로 하고서 뭐 중과받거나 이런 거는 증여로 받으시게 되실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내에 집이 두 채가 되게 되시면 먼저 판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받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발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부분이 이제 내가 일반 주택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판매하게 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상속 주택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판매하시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지금 말씀드린 상황 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연이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요새는 혼기의 나이도 좀 늦춰지다 보니까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던 뭐 여성과
주택을 또 하나만 보유하고 있던 남성이 결혼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집 중에서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판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상황에다가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해서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비과세하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역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한 채 한 채가 집이 있다가 합쳐졌을 때 먼저 판매하는 주택은 이제 5년 내에 판매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최초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하면은 앞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대체 취득 비과세 요건으로 또 추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서 제가 본 케이스인데요. 요새는 손자, 손녀의 육아 때문에 합가하는 집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연로하셔서 모시고 사는 뭐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쳤을 때 뭐 각자 집이 있었던 상황일 텐데 그럼 이럴 때도 비과세 혜택을 혹시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집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먼저 판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거봉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이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랑 주소지를 같이 합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요건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지만 같으면 해당은 되겠네요. 네. 요새 무슨 뭐 소득 기준이다 뭐다 까다로운 게 많아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건 그렇게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2주택 비과세 챙기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좀 반드시 잊지 않고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오늘 4가지 케이스를 챙겨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사로 인해서 이제 대체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상속으로 내가 비자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네 번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모두 요건들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집이 애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우리가 별도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1주택 비과세 요건 한 번만 더 짚어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적용받으셔야 되는 요건은 첫째가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라는 요건이고요. 둘째가 당연히 주택 수가 하나이다 라는 요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9억 이하의 고가주택이 아닌 집이다 하는 점이 있고요. 이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위치나 취득 시기에 따라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우리 변아람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이 하나 있어야만 꼭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챙기셔서 이번 영상 보시고 크게 지출될 수 있는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